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21세기, 저희가 보통 이제 21세기를 시니어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면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장수 시대 또는 초고령화 시대, 그런 어떤 그 노인들에 대한 그 인식이 더 새로워지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학문적인 연구나 사회학적인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년기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노년기를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잘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런 노년기에 대한 이해를 오늘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노년기는 아시다시피 그 은혜의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말은 인생을 볼 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젊은 청소년기, 또 장년기, 중년기를 다 지나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추수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그 유명한 분이 쓴 책을 보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본다면 노년기는 좀 느낌은 슬프지만 겨울에 해당을 하겠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형제가 많이 있는데 막내여서 이렇게 언니들 또 형부들이 이제 70을 넘어 80을 들어가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떠난 형부도 계시고, 또 새언니도 올케언도 세상을 떠나고, 이런 일을 보면서 더 노년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65살이 돼서 흔히 그를 한국에서는 지하철 공짜 나이, 그래서 지공 나이라고 얘기하고, 미국에서는 메디케어 나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사실 노인의 정의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화와 더불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점차 쇠퇴해서 생활 기능 수행상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그 정의를 내립니다. 굉장히 정의가 좀 슬프지요. 일단 어떤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몸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노화하고 쇠퇴한다. 그렇지만 노인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살부터 노인인가? 그러면 아직은 65살이라고 정해졌는데요. 평균 수명이 그 65살이 노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50살 미만이었던 19세기 후반 독일의 그 비스마르크 때에 정해진 수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사람들의 수면이 연장되면서 한국에 있는 그 대법원에서 육체 노동 가능 연한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육신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나이를 옛날에는 60살이었는데 65세로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65세였다. 그러면은 아직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하고, 이제 뭐 70, 80 세상을 떠나면 그 보상이 달라진다 그래요. 그만큼 그 연령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회적인 그 생활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본다는 거죠. 2019년에 한국 대법원에서 육체 노동 가동 연한을 이제 5년을 더 늘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1989년 이후에 30년 만에 재조정한 거라 그래요. 30세 이상이 되면 사실은 사람이 성장이 멈춘다고 합니다. 몸도 이제 30세 이후가 되면 신체적인 그 현상은 쇠퇴가 되는데, 한국에는 사실 지금 너무나 그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의 이제 그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50 플러스라는 재단이 생겼다고 합니다. 50 플러스는 50살 이후, 퇴직 이후에 어떻게 나머지 삶을 계획할 것인가, 이런 그런 재단까지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만약에 나이가 내가 60살이다. 그러면 곱하기 0.7 하면은 뭡니까? 6, 7이 42, 42살. 그래서 옛날 사람 42살이라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만약 70살이면 7, 7이 49. 그러면 지금은 70이지만 옛날에는 49살에 그때의 그 활동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노년기를 잘 지내려면 이제 그 노년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노인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노인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허리가 꼬부러진 사람, 아니면 쓸모없는 사람, 아니면 운전을 못하는 사람, 아니면 눈이 시력이 안 보이는 사람, 청각을 잃은 사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정관념이 저에게 있습니다. 의존적이다, 무기력하다, 비생산적이다, 몸이 약하다, 또는 고집이 세다, 보수적이다, 과거지향적이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대신에 또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인자하다, 배려심이 많다, 분별력이 뛰어나다, 지혜가 많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는데, 사회적인 편견은 노인에 대한 그 왜곡된 그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노인 차별주의라고도 얘기하죠. 에이지즘.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느리다. 쉽게 말하면 버스가 서도 옛날에 한국에서는 할아버지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이 비즈니스가 쉽게 말하면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빨리빨리 타야 되는데 노인은 시간을 걸린다. 느리다. 이런 그 편견된 생각은 요즘 현대처럼 효율성을 강조하고 행동지상주의인 사회에서는 특별히 빨라야 되는데 노인은 느리단 말이죠. 또 외모지상주의, 다 이렇게 뭐랄까 얼굴도 많이 성형을 하고 이런 시대에 노인이 되면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저 같은 경우도 늘어지고 이렇게 되면 뭔가 보기 흉하다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노인들을 뭐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성형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는 한 노년기는 사실 보기에 아름다운 외모가 그런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노년기는 생각을 이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doing, 보이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존재, 그 안사람, 속사람, being에 포커스해야 되는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 노년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지닌 왜곡된 편견을 버리고 삶에 대한 지혜와 경륜의 그 원숙기가 노년기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황혼이라는 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노을. 그래서 영어로는 afterglow.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던 게 지나고 노을이 잔광 이렇게 남아있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노년기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노인 대학도 있고 노인 학교도 있고 아니면 시니어 칼리지라는 단어도 있고 또 거꾸로 청춘 학교라고도 노인 그 학교를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있고 아직 마음은 너무 젊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부정적인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깨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 두려운 감정, 내가 혹시 쓸모없어지지 않을까? 아무 능력도 없고 신체적인 능력도 약해지고 몸도 병약해지고 그러나 그런 두려운 감정들이 그 노약해지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비전이라든지 그 마음의 에너지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여러분 중에는 혹시 크리스찬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노인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노년기에 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셔서 잘 같은 좋은 얘기를 나누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